주심 재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이 한 대까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청와대 내에서 지금 대통령님 피촉구인께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위민 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서면을 통한 이제 인편, 이제 서면 보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친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위민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른바 친전 보고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친전은 이렇게 봉해져서 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보지 거죠? 말라는 의미.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의문은 뭐였냐면 위민 시스템은 다 일단 그 부속실에서 통해서 부속실에서 출력해서 문서 형태로 보고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혹 피청구인께서 직접 전산으로 위문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보고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결제는 위문 시스템에서 하십니다. 하지만 전자결제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는 근데 보고서는 대통령님 메일로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시 확인하면 위민 시스템으로 온 거는 다 지금 부속실을 거쳐서 서류로 출력된 형태로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친전은 이른바 이제 인편으로 이제 봉함돼서 와서 예를 들면 수석께서 직접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증인한테 오더라도 친전돼 있으면은 열어보지 않고 전달되는 이런 보고서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9대 1? 그렇죠. 예. 대부분은 다 일상적인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 뭐 문건 유출 부분은 뭐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 또 하나 이제 소추 사유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인사에 예컨대 뭐 포스코 인사나 KT 인사 등의 개입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은 증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사후에 다 아셨네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같은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중요 사업이고, 또 뭐 중국하고 관계도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뭐 그렇게 극비로 추진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 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미르나 K스포츠의 형태로 추진이 될지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물론이죠. 모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문화융성 다 좋은 거잖아요. 피처고인께서도 좋은 취지로 한 건데 뭐 중간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배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니까 무슨 이걸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 봐도 취지는 뭐 나쁜 취지가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증인이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위민 시스템으로 보고는 안 된 것 같고, 또 여기 나왔던 안정범 증인이나 김상률 수석도 전혀 그 부분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이걸 기한해서 보고를 한 건가요? 안정범 수석이 모른다는 게 어떤 걸 모른다는? 그러니까 K스포츠나 미르재단 이런 게 어떻게 기한돼서 누가 보고해서 추진됐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아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그 미르나 K스포츠 관련해서는 안정범 수석하고 많이 상의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뭐 기업체로부터 출연받고 하는 거는 지시를 많이 하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런 이 사업의 무슨 뭐 필요성이라든지 진행 방향 같은 무슨 기초부 설계도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도 그건 못 보셨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KT 인사 문제라든지 포스코 인사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재반대 신문에서도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피청구인께서 최서원 씨하고 뭐 직접 뭐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증인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메일로 뭘 보고받고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 그러면 피청구인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나 아니면 뭐 정부 부처 사람들 중에서 증인을 제외하고 이 최서원 씨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를 알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서나 각 부처 장관들이나 제가 최순실 씨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얘기 안 하셨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만약에 어떤 문건을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증인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청와대 문건이고 최소원 씨한테 가 있으면 증인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은 즉 최소원 씨한테 어떤 자료가 주고 또 최소원 씨가 자료를 제공했다면 증인이 아는 한도에서는 증인 말고는 그런 말하자면 중간 심부름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몇 가지 더 확인하면 이 최소원 씨가 아까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그 청와대 출입한 빈도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고 예. 한 달이면 한 몇 번은 평균 잡아 출입하시는 거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아마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대통령 자주 출입하신 건 맞는 것 같죠? 연 1, 2회 수준은 아닌 것 같죠? 연 1, 2회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죠? 예, 그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윤회 문건 터진 이후에도 청와대에 출입을 하신 거죠?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뒤엔 거의 안 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말씀 자료 같은 거를 좀 이제 문구 수정도 좀 받았고 참고 자료도 좀 제공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그 자료를 보면 작년 초순까지 계속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 뒤에도 좀 더 제공된 건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온 자료 말고 2014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일 왕성했고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그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이제 좀 상당히 거의 안 했는데 제가 검찰에서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봐서 그냥 그 일부 한 건 있다. 그렇지만 빈도 면에서는 뭐 현저하게 줄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도 있긴 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그 피청구인의 여러 가지 그 열정 이거는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다른 증인한테도 좀 물었던 것인데요. 이 KD 코퍼레이션 말고 네. 또 피청구인께서 요 중소기업은 좀 특별히 우수한 중소기업이니 좀 유념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경제수석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은 예.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 예. 기업체 이름은 없다는 뜻이시죠? 아마 안종범 수석한테는 여러 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아까 지금 그 차명 전화기 예.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에 이렇게 야당 생활도 하셨고 예. 뭐 정치 활동하실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예.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하시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을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사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이제 사찰 뭐 예컨대 도감청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찰 가능한 뭐 도감청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북한이 들어올 정도로 업무 전화기가 허술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차명폰을 쓴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은 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차명폰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증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차명폰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상해서 지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보기관의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냥 보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관성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인의 그 조사받을 때 보면 그 대통령의 그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개별적인 뭐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그 최세원 씨한테 이렇게 매 건마다 이렇게 의견을 조회하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 큰 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최순실 씨한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좀 대선 때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 취임 초에 취임 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문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않지만 그 중에 뭐 특별한 것은 이거는 꼭 확인해봐라 이렇게 한 건 없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근데 아까 그 문자에 보면 뭐 VIP께서 무슨 컨펌을 받고 싶다 한다 이런 문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잘 안 열어봐요. 보냈는데 이게 좀 안 볼 때가 많고 그런데 그때 아마 문자 보냈을 때 아마 대통령께서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이거를 좀 최순실 씨 의견을 한번 들어서 대통령 이게 자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기 때문에 좀 대통령께서 한번 물어봤는지 확인하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최서원 씨로부터 이제 좋은 문장이라든지 표현을 이제 좀 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나왔는 국정원 2차장 후보자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가 5명이고 기조실장은 3명인데 이 후보자를 정인이 정리했다 그랬습니까? 네, 그때 이제 논의되는 사람들. 그래, 정인이 작성했다 그랬습니까? 예, 예. 그것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어떻게 돌아가냐는 그런 취지의 그런 아마 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라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후보군을 그러면 작성해서 그 피청구인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 그거를 이름을 그럼 일일이 그러면 그 정인한테 불러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불러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천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천됐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최순실 씨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최서원 씨한테 보내는 이 문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한 문서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서입니까? 예, 예. 그냥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예, 참고하라고 그냥 그거는 특별히 보시면 문서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람 이름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뚝딱뚝딱 한 1, 2분 동안 1, 2분 정도에 뚝딱 쳐가지고 그냥 그거를 직접 작성했지만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작성한 건 아니고 이런 후보가 올라가 있다. 이것을 이제 최서원 씨한테 알려주는 의미로 한 것이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여러 분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도 있고 이런 분은 다 한 명씩 올라갔거든요. 단수로. 거기 보고서는 그거는 이제 발표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내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한 명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다 검증 끝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쭉 불러주신 이제 이걸로 발표할 거다라고 쭉 불러주신 명단이고요. 그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최소원 씨한테 최순실 씨한테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차관 인사에서는 한 2분이 바뀌었는데 한 분은 통일부 장관께서 요구를 해서
바뀌었다는 거고요. 한 분은 모른다는 거고. 또 한 분은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수석이든 뭐 이렇게 뭔가 대통령께 보고가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낙점을 해서 발표할 예정인 인원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정작 발표할 때는 그 중에 바뀌는 이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검증상에서 이제 좀 곤란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불러주셨는데 검증도 안 하고 발표할 걸 불러주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검증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검증을 했는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논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걸 몇 명 누구하고 논의하나요? 예? 어떤 분하고 논의를 하나요? 아마 민정수석하고 논의했을 겁니다. 그럼 뭐 사전에 검증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은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발표할 예정인 사람까지 불러주면서 그러면 사전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내일이나 뭐 모레쯤 발표할 사람을 그 사이에 검증을 해서 바꿨습니까? 아니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명만이 남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세 명이 이제 복수로 남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검증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후보자 올라갔으면 미리 세 명 중에 한 명을 낙점하려면 다 검증을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다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단이 문제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된다. 그런 취지로 정의는 알고 있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루 전날 전날에 바꾸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죠.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주로 이제 아마 피청구인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종범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그 두 재단의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 명단을 쭉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이제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받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조금 의아해서 증인에게 안종범 수석이 지금도 비선실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정윤회 씨하고 연락이 되는 것이냐? 이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비서실세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기억은 없고요. 들은 기억은 없고요. 뭐 아직도 정윤회 씨가 활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정윤회 씨는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 없다 정윤회 씨.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2013년도에는 문건이 꽤 많이 이렇게 최서원 씨한테 보내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문건은 그 증인이 취급하는 문건에서 선별해서 보내드렸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을 보내드렸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 증인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뭐 세웠을 텐데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사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낼 게 없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특별히 뭐 이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다 많이 보냈는데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개를 보내다가 이제 점점 제가
봐서 그때 상황 봐서 이거 그냥 한번 좀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걸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증인께서 피청구인께서 큰 틀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처음에 하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컨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최서원 씨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그렇다고 한번 들어봤느냐. 한다면은 증인이 최서원 씨에게 이런 문건을 보낸다는 것을 피청구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신 거죠. 한번 의견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문서를 자료를 보낸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그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뭐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특정해서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인선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개인 정보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경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건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 대리인들께서 신문하실 때요. 그러니까 문건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증인이 아시면서도 이거를 최서원 씨한테 이렇게 보낸 거는 최서원 씨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원 씨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건이 유출되거나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쭉 문서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듣고 서로 상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와대 내에 문건이 외부로 유출 이제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면은요. 아까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실 때 최서원 씨가 추천한 인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추천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 차은택 없습니다. 씨나 뭐 등등등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있습니까? 최서원 씨가 추천하신 뭐 장차관이나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차은택이 자기가 김종덕 장관하고 김상률 수석을 추천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저도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최서원 씨가 지난번에 증언을 하시기를 그 차은택 씨하고 김종 씨의 이력서를 증인에게 갖다 줬다거든요.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메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일로 받고 이런 경우는 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인편으로 받은 거는 이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가 인편으로 김종덕 장관하고 이제 차은택 씨 이거를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저를 그걸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메일로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검찰에서 증인이 이제 조사 받으실 때 그 최서원 씨 의견이 반영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하시면서 또 인사에는 그러면 어떠냐 하니까 인사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요. 그 반영된 부분은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때 아마 검사랑 그 차은택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김종덕 김상률 김종덕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차은택이 자기가 추천했다 그러고 최순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가 아마 반영됐나 보죠. 아마 그 정도 아마 검사랑 그렇게 대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뭐 언론 보도나 보고 이런 좀 걱정되고 뭐 이런 대통령께 비판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좀 문제다 뭐 이런 거 보면 또 걱정돼서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고 제가 뭐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또 타당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께 또 그 보고를 드리고 그럼 대통령께서 들어보시고 타당한 것도 또 반영하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인이 아까 그 정윤회 씨를 호칭할 때 비서실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죠. 왜 비서실장이라고 정윤회 씨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원래 국회는 이제 국회의원 밑에 보좌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뭐 이렇게 쭉 있고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정윤회 씨가 저희가 이제 대통령 처음에 모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대통령께서 특수성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옛날부터 대통령님을 알던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다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교수님들 추천받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보좌진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때 정윤회 씨가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보좌진들 전체를 이제 뭐랄까 좀 컨트롤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님 보좌진으로서 잘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도움을 줬고 정윤회 씨가 제 사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윤회 실장하고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수 역할을 하니까 정윤회 씨가 경우에 따라 지시도 하고 증인은 그에 따라서 업무 추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는 언론 보도도 뭐 그렇게 돼 있고 2012년 대선 전까지 그랬다 이런 취지. 아니요, 2004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12년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런 취지로. 2012년까지 대통령을 보좌한 게 아니고요. 그 밖에서 정윤회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충분히 뭐 밖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랑 관련해서 우리 이제 보좌진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한 거는 2004년까지입니다. 아까 증인 진술 중간에 그 정윤회 씨가 대선 전까지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대선 전 때 2012년부터 도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럼 그 착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창정 재판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설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준 거는 물론 뭐 그게 이제 그 기밀 유설이 된다든지 그런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사 관련 자료 같은 걸 참조하라고 보내준다.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왜 보내준 겁니까? 아니 만약에 어떤 관계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는 이제 2012년으로 잘못 들은 것 같은 건 뭐냐면은 정윤회 씨가 빠진 다음에 결국 최순실 씨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인사 자료를 왜 보내준 겁니까? 참조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소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상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자료도 보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자료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곧 이런 인사를 발표하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아는 그래도 거죠. 뭐 보통 그러면은 그냥 발표해버리면 되지. 왜 하루 이틀 먼저 알려주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좀 뭐랄까 그냥 전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으로서 좀 남들보다 좀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리장 알고 계시죠? 조리장이 조의장이요? 저 청와대 조리장 관저? 예예. 한상훈 씨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는 못하는.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원 씨가 청와대에 들어오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 한대요. 그런데 피청구인이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최소원 씨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증인하고 이제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씨나 이런 분들이 따로 식사를 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통상 손님이 오면은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보다 직급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분들이 오면은 식사 시간이면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최소원 씨, 또 최소원 씨와 증인을 비롯한 소위 이제 세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조직 내에서 뭐 이게 이제 음성적인 조직이겠지만은요, 조직 내에서의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제가 관저에서 대통령님이나 최순실 씨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관저에서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나 이재만 남봉근 비서관이 이제 관저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본관에 있고 이 사람들은 저 위민관에 있고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주 볼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관저에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갑고 만나서 우리끼리 또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뭐 같이 밥도 먹고 따로.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밥 먹고 그러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그냥 대통령님 식사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본으로 들어가면은요. 결국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 그거가 있는 과정에서 증인이 최순실 씨한테 인사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건네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으면 같이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겠죠. 근데 굳이 그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이제 다른 비서관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지. 최순실 씨하고 같이 특별히 밥 먹을 일도 없고. 이제 식사는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말씀 자료도 보내주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관계 하에서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알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극비로 추진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 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미르나 K스포츠의 형태로 추진이 될지 어떻게 추진될지는 물론이죠. 모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문화융성 다 좋은 거잖아요. 예, 예. 피처고객께서도 좋은 취지로 한 건데 뭐 중간에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배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니까 무슨 이걸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 봐도 취지는 뭐 나쁜 취지가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증인이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위민 시스템으로 보고는 안 된 것 같고 또 여기 나왔던 안정범 증인이나 김상률 수석도 전혀 그 부분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이걸 기한해서 보고를 한 건가요? 안정범 수석이 모른다는 게 어떤 걸 모른다는? 그러니까 K스포츠나 미르재단 이런 게 어떻게 기한돼서 누가 보고해서 추진됐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아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그 미르나 K스포츠 관련해서는 안정범 수석하고 많이 상의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뭐 기업체로부터 출연받고 하는 거는 지시를 많이 하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런 이 사업의 무슨 뭐 필요성이라든지 진행 방향 같은 무슨 기초부 설계도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도 그건 못 보셨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KT 인사 문제라든지 포스코 인사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재반대 신문에서도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피청구인께서 최서원 씨하고 뭐 직접 뭐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증인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메일로 뭘 보고받고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 그러면 피청구인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나 아니면 뭐 정부 부처 사람들 중에서 증인을 제외하고 이 최서원 씨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가 한 대까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청와대 내에서 지금 대통령인 피청구인께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위민 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서면을 통한 이제 인편 이제 서면 보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친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위민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른바 친전 보고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친전은 이렇게 봉해져서 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말라는 의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의문은 뭐였냐면 위민 시스템은 다 일단 그 부속실에서 통해서 부속실에서 출력해서 문서 형태로 보고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피청구인께서 직접 전산으로 위문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보고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결제는 위문 시스템에서 하십니다. 전자결제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는. 근데 보고서는 대통령님 메일로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위민 시스템으로 온 거는 다 지금 부속실을 거쳐서 서류로 출력된 형태로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친전은 이른바 이제 인편으로 이제 봉함돼서 와서 예를 들면 수석께서 직접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증인한테 오더라도 친전돼 있으면은 열어보지 않고 전달되는 이런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한 9대1? 그렇죠. 대부분은 다 일상적인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뭐 문건 유출 부분은 뭐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소추 사유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인사에 예컨대 뭐 포스코 인사나 KT 인사 등에 개입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은 증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사후에 다 아셨네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같은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중요 사업이고 또 뭐 중국하고 관계도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인의 그 조사받을 때 보면 그 대통령의 그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개별적인 뭐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그 최세원 씨한테 이렇게 매 건마다 이렇게 의견을 조회하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 큰 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최순실 씨한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좀 대선 때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 취임 초에 취임 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문건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지만 그 중에 뭐 특별한 것은 이거는 꼭 확인해봐라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 근데 아까 그 문자에 보면 뭐 VIP께서 무슨 컨펌을 받고 싶다 한다 이런 문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잘 안 열어봐요. 보냈는데 이게 좀 안 볼 때가 많고 그런데 그때 아마 문자 보냈을 때 아마 대통령께서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이거를 좀 최순실 씨 의견을 한번 들어서 대통령 이게 자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기 때문에 좀 대통령께서 물어봤는지 확인하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경우에는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를 알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서나 각 부처 장관들이나 제가 최순실 씨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얘기 안 하셨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만약에 어떤 문건을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증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청와대 문건이고 최서원 씨한테 가 있으면 증인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은 즉 최서원 씨한테 어떤 자료가 주고 또 최서원 씨가 자료를 제공했다면 증인이 아는 한도에서는 증인 말고는 그런 말하자면 중간 심부름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몇 가지 더 확인하면 이 최서원 씨가 아까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그 청와대 출입한 빈도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고 예. 한 달이면 한 몇 번은 평균 잡아 출입하시는 거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아마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대통령 자주 출입하신 건 맞는 것 같죠? 연 1, 2회 수준은 아닌 것 같죠? 연 1, 2회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죠? 예, 그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윤회 문건 터진 이후에도 청와대에 출입을 하신 거죠?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뒤엔 거의 안 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말씀 자료 같은 거를 좀 이제 문구 수정도 좀 받았고 참고 자료도 좀 제공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그 자료를 보면 작년 초순까지 계속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 뒤에도 좀 더 제공된 건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온 자료 말고 2014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일 왕성했고 2014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그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이제 좀 상당히 거의 안 했는데 제가 검찰에서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봐서 그냥 일부 한 건 있다. 그렇지만 빈도 면에서는 뭐 현저하게 줄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도 있긴 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그 피청구인의 여러 가지 그 열정 이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다른 증인한테도 좀 물었던 것인데요. 이 KD 코퍼레이션 말고 또 피청구인께서 요 중소기업은 좀 특별히 우수한 중소기업이니 좀 유념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경제수석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은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 기업체 이름은 없다는 뜻이시죠? 아마 안정범 수석한테는 여러 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아까 지금 그 차명 전화기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에 이렇게 야당 생활도 하셨고 뭐 정치 활동하실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하시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을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사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이제 사찰 뭐 예컨대 도감청하는 그러니까 사찰 이런 게 가능한 뭐 도감청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북한이 들어올 정도로 업무 전화기가 허술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차명폰을 쓴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은 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차명폰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주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차명폰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상해서 지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기관의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냥 보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관성적